안녕하세요. 넥스트렌드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최근 금융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가 무엇일까요? 네, 바로 금리 상승일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국채 10년물 금리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2020년 8월 4일 0.512%에서 2021년 2월 23일 현재 1.376%를 기록한 것입니다. 특히 최근 들어 상승세가 더욱 가팔라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주식시장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미국 증시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는 2월 12일에 고점을 찍은 후 5거래일 연속 하락했습니다. 나스닥도 크게 하락했습니다. 2월 12일에 고점을 찍은 후 하락하기 시작해 2월 23일까지 4%나 하락한 것입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몇 개월 동안 10년물 국채금리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으며 최근 코스피 지수는 연초 대비 조금씩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역시 최근 크게 조정받는 모습입니다. 이에 금리 상승이 주식시장 하락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뉴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향후 금리가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주식시장에 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금리가 오르는 데에는 물가 상승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기대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오르고 있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미국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에 따르면 2월 9일 미국의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2.22%로 2014년 8월 13일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참고로 기대 인플레이션율이란 앞으로의 기대 심리를 반영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처럼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는 데에는 에너지 가격 상승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유가가 빠르게 오르고 있는데요. 이 기사에서 보시는 것처럼 2월 22일 WTI 가격은 전일 대비 3.8% 급등해 배럴당 61.49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작년 이맘때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국제유가가 빠르게 하락하기 시작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도 국제유가 상승은 물가 상승률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잠시 지금까지의 상황을 간단히 요약해 보겠습니다. 현재의 상황은 에너지 가격 상승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물가 상승이 금리 상승으로 금리 상승이 주가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금리가 상승하면 주가가 하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부분을 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금리가 상승하면 주가가 반드시 하락하는 것일까 하는 점입니다. 주가를 평가할 때 자주 사용되는 것으로 배당 할인 모형이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적정 주가 P는 배당을 할인율 빼기 성장률로 나눈 값이라는 것입니다. 복잡해 보일 수도 있지만 금리와 관련된 할인율이 커지면 분모가 커져서 주가인 P가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주식시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분모의 성장률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할인율이 커지더라도 성장률이 높아지면 분모가 커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는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금리가 성장률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미국에서 주목할 만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애틀랜타 연준의 GDP 나우는 주기적으로 미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하는데요. 최근 1분기 성장률 전망치가 급격히 상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2월 11일 전망치가 4.5%였는데 2월 17일에 9.5%로 급등한 것입니다. 특히 개인 소비 지출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컨퍼런스 보드가 발표한 미국의 2월 소비자 신뢰 지수는 91.3으로 1월의 88.9보다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로이터 집계에 따르면 경제 전문가들은 CB 소비자 신뢰 지수가 90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이보다도 높은 수치를 기록한 것입니다. 이 같은 변화의 배경으로 최근 미국에서 백신 접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얼마 전 JP모건의 마르코 콜라노빅 애널리스트는 3월 말이나 4월 말 정도에 코로나19 감염 상황이 진정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볼 때 금리가 상승한다고 해서 무조건 주가가 하락할 것이라고 단정 짓는 것은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요. 이 그림은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와 S&P 500 지수의 움직임을 나타낸 것입니다. 빨간색 선이 10년물 국채 금리이고 파란색 선이 S&P 500 지수입니다. 여기서 10년물 국채 금리가 2016년 7월 5일 1.37%까지 떨어졌다가 반등하기 시작해 2018년 11월 6일에 3.22%까지 오른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같은 기간 S&P 500 지수는 2088포인트에서 2755포인트로 크게 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금리 상승이 주가에 부담을 주기도 하지만 경제 성장률이 양호한 상황에서 금리가 오르는 것은 오히려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앞으로의 경제 지표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23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상원 청문회에서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하면서 10년물 금리가 소폭 하락하고 미국 증시도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롬 파월 의장은 경기 회복이 완전하지 않다며 통화 완화책을 지속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앞으로 고용시장과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목표에 부합할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제유가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의 동향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한편 금리 상승이 모든 종목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그림은 지난 일주일간 S&P 500 기업들의 주가 흐름을 나타낸 것인데요. 빨간색이 선명할수록 주가가 하락했고 초록색이 선명하면 주가가 상승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을 비롯한 기술주들이 하락한 반면 금융 섹터와 에너지 섹터는 상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JP모건과 엑선모빌의 주가는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금리 상승과 물가 상승은 미국 증시에 또 다른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넥스트렌드였습니다.